핫쌤입니다. 코레일 필기시험을 20일 정도 남겨놓고 있죠. 자, 코레일 NCS 의사소통 영역의 문제 특징은 무엇일까 하고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공개된 의사소통 1번 문제. 자, 이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이 대입 수능 준비하면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설명문에 인용, 구분, 예시, 역설, 대조 이와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너무나 교과서적인 접근과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지문이 수용미학을 다루고 있죠. 이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문학 비평을 공부하는 것이 아닌데 이와 같은 문학 비평 관련 지문 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2017년도 문제를 보면 지문에서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내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2018년도 문제 보면 자, 지문에 시간 예술이 등장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죠. 그리고 지문이 깁니다. 그래도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하죠.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레일 NCS 의사소통 문제 지문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특징은 무엇일까?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의 지문을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이와 같은 글을 한번 읽어보는 기회라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내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는 풀어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 보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문제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꼭 명심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지에서 만나는 그 지문은 누가 썼을까? 최소한 아무나 쓴 글은 아니죠. 그러면 전문가 쓴 글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전문가들은 아무렇게나 글을 쓸까? 아니면 틀에 맞춰서 글을 쓸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틀에 맞춰서 글을 쓰죠. 그러면 그들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틀은 무엇일까? 이거 역시 누구나 압니다. 연역법, 기납법, 서론, 본론, 결론, 두괄식, 미괄식 이거 모르는 학생 없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틀 이것을 익히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문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디에 키워드가 있고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 자체를 무시하고 그냥 글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오답률도 높은 거죠. 자, 전문가들은 아무렇게나 글을 쓰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틀을 사용하죠. 핫쌤도 신문기자 출신입니다. 나름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자, 건보와 이수그룹 자소서에서 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틀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건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이 이 사람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경험, 노력을 들려달라 그러죠. 이수는 더 구체적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파악한 경험이 있니? 하고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자소서를 통해서 회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A라고 말했지만 나는 Ö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즉, 서로의 신호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제대로 파악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건보와 이수는 상대방이 한 말이나 쓴 글을 나의 주관으로 해석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진 틀을 사용해서 파악해본 경험이 있니? 그러면 네가 사용했던 그 틀은 무엇이니? 하고 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사소통 문제의 정보 파악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부 구성과 포스트앱을 익히라고 하는 거죠. 자, 사부 구성은 맞다 그렇다 하면서 문제 또는 이슈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또는 하지만 가지고 내 의견,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나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때문이다 라는
근거, 이유 가지고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되죠. 이게 두 발씩이죠. 마지막에 그러므로 따라서 이 표현 가지고 내가 펼쳤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정리 강조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논설문 구성 방식입니다. 그리고 포스트랩은 회사 업무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편에서는 전부 포스트랩 가지고 내용을 보는 거죠. 포스트랩은 기획의 정석이 다루고 있는 포맷과 형태는 같습니다. 자, 사부 구성과 포스트랩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를 서론이라 그러고 가운데에 있는 하우를 본론이라 그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을 결론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틀을 잡으면 그를 보는 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 사부 구성 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간편하지 않은 간편 결제 서비스. 요즘 뜬다는 간편 결제 서비스. 이게 바로 맞다 그렇답니다. 맞다. 요즘 간편 결제 서비스 뜬다. 이거죠. 그러나 하고는 내 의견을 드러내죠. 아직은 불편해 자식들아. 이게 바로 내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내 의견은 뒷받침해야 되죠. 여하튼 이유 때문이야. 그러므로 따라서 하고 자기 의견을 정리 강조하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죠. 자,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다. 이게 바로 맞다 그렇다죠. 맞아. 요즘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로도 돈을 벌 수 있어. 하지만 모든 유튜브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게 바로 이 기자가 전하고 싶어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야. 이유라는 표현이 있죠. 이유를 우리말로 옮기면 때문이다죠. 정확하게 사부 구성 틀로 작성된 글입니다. 자, 글을 보는 눈을 갖췄으면 이제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스킬을 역시 갖춰야 되겠죠. 글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생각, 행동, 결과. 이것이 영양평가 요소죠. 삼성자소서 작성 항목을 보겠습니다. 노력, 생각, 결과. 이 중에서 노력이라는 단어가 두 번 쓰였죠. 그것은 그만큼 노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생각, 행동, 결과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작년 11월 신한은행 광고입니다. 생각, 행동 이어지게 하게끔 하다. 이렇게 카피를 잡았죠. 그러면 그 키워드는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내가 자꾸만 머리, 꼬리 보라는 겁니다. 하쌤이 신문기자 출신이죠. 나름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쓸 때는 머리에 전체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하나 던지죠. 그리고 나서 이 키워드 중심으로 글을 작성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이 키워드를 풀었습니다. 정리 강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글은 머리, 꼬리 위주로 보면 됩니다. 나는 선택지마저도 머리, 꼬리 위주로 보라 그러죠. 자, 이분 얘기를 내가 자주 합니다. 어쨌든 머리, 꼬리, 그리고 대조 방식입니다. 글을 볼 때 머리 위주로 보고 나서 꼬리 보고 그리고 대조하라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에 따르면 웬만한 글들은 빨리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 연결법을 익혀야 되죠. 키워드는 A 그대로 쓰이거나 또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 즉 A-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에 전복이란 단어가 쓰였으면 선택지에는 뒤집히다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이것을 찾아내서 서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글의 유형과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지에서 만나는 지문은 크게 설명문과 논설문, 실용문으로 나눌 수 있죠. 자, 설명문은 어떤 글이다. 그리고 논설문은 어떤 글이다. 그리고 실용문은 어떤 글이다. 이와 같은 기초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판단할 수 있죠. 자, 지문의 글이 설명문이냐 논설문이냐 이것을 구분해서 판단하는 순간 답은 거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설명문은 자기가 논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대표하는 것을 툭 던지죠. 파생금융상품이란 이런 것이야. 여기에는 선도, 옵션, 스왑 이와 같은 것이 있어 구분된다 그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논하기 시작합니다. 논설문은 자기의 주장, 의견, 생각을 드러낸 글이죠. 자, 이 글을 보면 사회계층 간 이동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는 단연 미국이 꼽힌다. 이것이 바로 맞다 그렇답니다. 맞다. 사회계층 간 이동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는 단연 미국이야. 그러나 또는 하지만
미국도 예전에 미국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나 또는 하지만 가지고 자기 의견을 드러내죠. 사부 구성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그대로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설명문이 뭐다, 논설문이 뭐다, 어떤 형태로 구성된다, 어떤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와 같은 것을 알 필요가 있죠. 설명문 전개 방식 공통점은 가장 큰 걸 머리에 던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받은 코레일 애시 문제 1번 사물 인터넷을 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머리에 사물 인터넷을 툭 던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에 들어가죠. 이와 같은 설명문 구성 방식에 대한 이해 꼭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접근이 쉽고 접근이 쉬우면 이해가 쉽고 정답을 빨리 맞추는 거죠. 자, 설명문 구성 방식에 이어서 논설문 구성 방식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펼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논설문 구성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더군요. 우리가 방금 익혔던 사부 구성 그대로입니다.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자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짜여져 있다. 서론글에서는 문제 상황 맞다 그렇다 이슈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주장을 드러낸다. 그러나 내 의견 그 얘기죠. 자 주장을 펼쳤으면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 이와 같은 것을 제시해야 되죠. 이게 두 가지이죠. 그래서 사부 구성 왜냐면 때문이다. 이게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고 나서 결론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정리 강조죠. 이것을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익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1분이란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면 가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문이 길고 내용이 복잡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만듭니다. 왜냐하면 1분이란 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반대로 지문이 짧고 내용 간단하다 그러면 답은 어렵게 출제합니다. 왜? 1분이라는 시간을 지키게끔 유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가 들려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 공개된 코레일 예시 문제 2번 지문입니다. 수용미학을 다루고 있죠.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문학을 공부해도 이 내용을 알까 말까 의문시 되죠. 그런데도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부 구성 틀 가지고 이 지문을 보면 전체 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죠. 따라서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렇게 사부 구성에 해당되는 표현을 동그라미 치고 표시하고 나면 전체 내용을 바로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 이론의 주창자 야우스는 이와 같이 보았답니다. 이게 바로 맞다 그렇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비판했죠. 결국 이 사이에 그러나 또는 하지만을 넣으면 전체 내용이 부드러워지죠. 이렇게 파악하고 나서 이제 답 찾기 가는 거죠. 자, 글 전체를 보세요. 어쨌든 사부 구성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2017년도 코레일 문제입니다. 전체를 포괄하는 문장 하나를 고르라는 거죠. 지문을 보니까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지문을 읽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얘기했죠. 내용이 어려우면 답은 간단하게 찾게끔 만든다. 그래서 꼬리로 가는 겁니다. 꼬리 가니까 요구하나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죠. 이것은 요구한다 플러스 그러나죠. 사부거성 그러나 내 의견, 자기 의견을 꼬리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행동 방향이 뭘까요? 수정이죠. 수정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수정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수정이란 단어가 들어간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답이죠. 해석하지 않고 답을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객관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정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는 2018년도 코레일 문제입니다. 일치 여부를 묻고 있죠. 지문을 보겠습니다. 시간 내수를 다루고 있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머리 보세요. 대단히 중요하다. 동일곡이지만 이것은 동일곡이다 하지만 그 합성어죠. 그러면 잡혔습니다. 꼬리 가니까 악상이 달라진답니다. 자, 글 전체 꼬리 가니까 무려 3배쯤 느린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답 몇 번일까요? 악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앞에서 악상은 달라진다고 분명하게 밝혔고 그리고 꼬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엄청나게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러면 출제자는
답을 쉽게 찾게끔 만듭니다. 이것이 문제 출제의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 가지고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이 풀 수 있고 정답률도 높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점수 받으면 기분 좋죠. 이게 바로 경제 원칙에 따른 학술입니다. 경제 원칙은 최소 비용 최대 효과죠. 공부도 경제 활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 원칙 따르는 게 좋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